당장 창업하는 게 두려운 초보중개사. 우선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뭐냐? 초보자, 두려워하는 초보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초보중개사, 뭐가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죠. 처음이라서 젠장.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서. 그래서 두렵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영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물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꼬르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배워라. 어떤 느낌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가 배워야죠. 그죠? 배워야죠. 두 번째는 경험해봐야 돼요. 배워야죠. 그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배우고 경험하면 두려워지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할 줄 아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배운다라는 것의 시작은 지식을 갖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운다라는 얘기는 지식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때 합격을 위한 지식과 중개업을 할 때 실무에 관련된 지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보면 교집합은 있지만 달라요. 교집합은 있지만 달라요. 그럼 교집합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의 시작은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임대차 보호법 너무 쉽죠?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죠? 주임법, 상임법, 와 진짜 귀가 닳도록 봤어. 그런데 여기서 왜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우리한테, 합격까지 한 우리한테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는 오지선다형을 공부하셨죠. 근데 실무는 100% 주관식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에게 임대차 보호법을 알려주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미 집에 기본서도 있고, 그죠? 아직 안 버리셨죠? 요약집도 있고, 문제집도 있잖아요. 기출문제. 네. 다 버렸죠. 문제는. 그리고 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언제 이런 거 봤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번 봤으니까 다시 보면 기억을 상기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 보호법은 실무를 함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상담할 때 고객들이 뭘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고객들의 질문의 절반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답변해 주는 중개사는 10%도 안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공부해서, 참고로 여러분 34회잖아요. 작년에 시험 보셨잖아요. 그죠? 올해 1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2개나 나와가지고 다 바뀌었어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도 바뀌었고 계약 해지에 관련된 청구 시점도 바뀌었어 지금. 유효한 시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판례가 나올 때마다 채워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협회에서 강의하다 보면 협회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부동산 중개업의 실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임대차 보호법이다.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정의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부분,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굉장히 다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 다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의 대상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은 적어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중개 어디서 하고 싶어요? 싼 데서 하고 싶어요? 비싼 데서 하고 싶어요? 증여세를 배운 적이 없어 우리가. 중개업을 비싼 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이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오래 살아요. 이분들은 부동산을 사면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유일하게 관심 가지는 거는 부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즉 증여세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통틀어서 우리는 증여세를 정말 훑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증여세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는 여러분이 비싼 지역에서 할 거라면 필수예요. 필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딱 진화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부. 얘는